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시장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열어주세요. 네, 오늘의 증거는 관망이네요. 오늘은 좀 밋밋했죠. 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진행이 되면서 지수도 대체로 강보와 약보 앞선 혼조 장세가 진행됐고 종목별로도 크게 오른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또 크게 떨어진 종목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올랐다고 해서 뭐 크게 좋을 것도 없고 밀렸다고 해서 크게 무수할 만한 이런 장세도 아니어서 조금은 대체로 관망세가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수의 흐름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편성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탄탄한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다. 시장의 기조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은요 단기 격대에 따른 경계감에 의해서 이제 매물 출회와 함께 그 약간은 소강 상태가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인데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적극적인 배팅을 하지 않고 또 적극적인 매도를 하지 않고 대체로 관망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주변 여건 자체가 어떤 재료들이 나올지를 보고 매매하려는 그런 관망세가 좀 더 강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도주가 조금 부재한 상태죠. 주도주였던 조선주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권에 들어갔고요. 또 급락 후에 오늘은 그래도 하방 경직이 연출되면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조선주들이 쉬어가면서 그동안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지금은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도 약간은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지배적이고 네.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이 좀 더 진행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대체적으로 혼조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2,1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비좀 많이 매수가 들었고요. 선물을 중심으로도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관망세가 좀 더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기관 투자가들 중에 투신권들도 소폭 매도가 나오면서 관망세, 연기금은 그나마 매수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결국에 기관 외국인 모두가 대체로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지배적인 그런 흐름이어서 조금은 지루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종목들에 의해서는 이제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라 반등이 났었던 유통주라든가 철강주 그리고 화학, 엔터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은 연출됐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좀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장기수의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지 내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밀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일부 미용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제가 강조를 했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선별적인 일부 섹터 종목 중심의 정말 일부 특정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만 진행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신중한 시각이 필요한 네. 시점이 됐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종목 장세네요. 일단 주도주가 멈추고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주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망 종목과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지 않는 선에서는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세가 연출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평선 중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전개되기보다는 대체로 지수가 혼조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은 분명히 살아있고 또 펀더멘탈 주변 여건 자체는 괜찮은 상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일 이평선 위에 올라서서 약간은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추후에 나타나는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겠죠. 그런 모멘텀에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지수가 올라가기 전까지 지수가 횡보세가 나타날 때는 전형적인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겁니다. 자, 주도주가 쉬어가는 그 뒤쪽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건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장기수의 낙폭 과대주의 순환 반등과 더불어서 일부 특정 종목 중심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추세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면서 접근해만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순환 장세, 종목별 순환 장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냐,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냐, 이거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언급드렸던 유통주라든가, 그리고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그리고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고 순환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추격 매수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요. 현재로는 뭐 성장 섹터를 새롭게 말씀드리기가 없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했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전반에 걸쳐서 관망 내지는 강박 정도인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매세, 저가 매수에도 분명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만 다만 전고체 배터리 섹터만큼은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거나 추세적인 상승세 내지는 중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SDI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대형주는 유일하게 삼성 SDI인데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무겁지만 그래서 바닥권이지만 그래도 매집을 하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 일단은 2차 전지 쪽을 먼저 보시되 그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한번 노리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나중에 조선주는 제가 보기엔 갔다가 기간주 중에 중기 재상승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나중에 네. 제메스 타임이 잡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콩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히 전개되면서 중국 ETF 관련주의 주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ETF 관련주들도 좀 올랐지만 거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관련주들, 중국 ETF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종목 장세였고요. 이 안에서 지금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섹터별 전략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보기 전에 제가 지금 그 중국 증시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중국 증시 차트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 ETF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의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꾸 제가 이제 중국 증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금 이제 딥시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IT 그리고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에 또 대대적인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태죠. 현재 이 차트는 뭐냐면 상해 종합주까지 차트 월봉 차트입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대세 상승장 진행되고 나서 무려 17년의 기간 동안 장기적인 삼각 수렴형이 형성됐었죠. 지난번에 제가 코스피 지수도 삼각 수렴 후에 우상향했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중국 증시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상단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횡보하다가 지금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만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의 이제 흐름은 방향 자체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의 반등세가 본격화되게 되면 장기적인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지만 중국은 자체적인 그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될 때 중국은 장기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증시는 좀 부진하지만 또 중국 증시로 본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 중국 ETF 관련주 이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했네요.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해 볼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달려왔는데요. 바로 한규수 매니저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중국 증시의 흐름을 봤는데 오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오늘장에서만 8% 넘는 탄력을 보여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수익률을 또 한 번 높였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중국 ETF 관련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한 5종목 되거든요. 그들 종목이 오늘 다신고가입니다. 다신고가 기록했고요. 일단 오늘 하나 시스템이 좀 낙폭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또 하나오션 대장주격인 종목도 오늘 하락세 멈추고 반등이 시도가 됐는데 언급드렸듯이 조선주들은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 비중이 한 절반 정도는 차익 매도 하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정도는 들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일단은 조선주들은 단기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유보하자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요거 차트를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ETF 관련들의 반등세가 지금 뭐 말 그대로 파죽지세의 랠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의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종목이다 보니까 2배의 시세를 추정하다 보니까 시세 부채를 강도 높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이라든가 주봉 정도의 주가를 봤을 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상승에 따라서 눌림이라든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 단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은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지 그냥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올 때도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 중국 ETF 관련주들을 보실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대시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접근할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차적인 매수를 단행하고 또 밀리게 되면 그때 2차적인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게 되면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중국 ETF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중국 ETF 관련주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5종목을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 ETF 관련주들의 관심 계속해서 좀 높여가실 것을 중장기 관점에서 높여가실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조선주를 저희가 여러분께 꾸준하게 강조를 드려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가고 나면 나중에 2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직은 2차전지는 추세적인 상승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 언급드렸듯이 현대자동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시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삼성 S디아가 2027년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좀 앞당겨 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캐즘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다시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그 시장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도 안 나고요. 그리고 폭발의 위험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화재의 위험성과 폭발 위험도 굉장히 적고요. 충전 시간도 엄청나게 짧고요. 주행 거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 2차전 시장의 게임 천재고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는 새로운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전고체 배터리를 제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주가는 아직은 뭐 장기수의 낙폭과 같은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합니다만 이런 종목이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뭐 쫓아가는 그런 전략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전히 5일선 중심의 상승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매도는 아니고 꿋꿋하게 들고 계시고 강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접근하지 못합니다. 중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가 해볼 만한 종목이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PNT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로서 PNT라는 종목도 강력한 실적 고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정말 전기차 캐즘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PNT의 실적은 너무나도 좋았던 종목인데 너무나도 주가는 많이 빠졌고 저 완전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이 PNT도 조금 광이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이 종목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은 실적주 2차전지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고 역시 밀릴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일의 단서에서부터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여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PNT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오는 기조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저희가 어느 쪽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 필에너지입니다. 네. 네. 지금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조선주마저도 가다가 멈추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단타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제 지금 증시를 뭐 두더지 게임에 제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네.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400개가 넘는 그 종목들 중에
정말 일부 섹터, 일부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분명히 지수는 올라오고 있고 강세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자신감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필에너지도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고 정말 대바닥거는 종목입니다. 지금 2차전지 주력공정주의 그 핵심 설비를 제작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이저 노칭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무려 45% 증가할 정도로 전기차 캐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될 정도로 정말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2대 주주고 삼성 SDI가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그 장비를 지금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붙을 수 있겠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필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과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된 탄력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여타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해놓고 충분하게 기다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대바닥권이고요. 이미 선두권에 있는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먼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했고 지금 현재 대체로 13,000원 정도 선에서 벌써 세 번째 바닥을 찍었고요. 은근하게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보고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16,190원인데요. 자, 현재가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3,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필에너지 목표가 2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무료 방송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시장이 복잡하지만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볼만한 그런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드렸으니까 다음 주 이후에 집중적으로 볼 섹터들 중국 ETF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오늘 무료 방송에서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전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한교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